로베르토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G7이 무역 문제에서 중국에 보다 강경한 공조 입장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G7 경제장관 회의 후 나온 공동 성명에서 각종 형태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도용,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동 및 환경 기준 저하,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관행, 유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G7은 수준 높은 국제 무역 표준을 마련, 베이징이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순진한 대응은 끝났다며 사람들이 사업이잖아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사회적 인도주의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유럽연합을 설득해 더 강력한 대중무역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유럽을 통해 중국에 더 강력한 무역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주요 7개국 회원국들은 중공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고 서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베크 장관이 전했습니다. 또 중공 1대1로의 목적은 유럽의 전략 인프라를 사들이고 무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중공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함부르크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중국 해운사 코스코의 지분에 반대를 표하며 유럽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중국 소재 배터리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중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주 13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는 독일이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구 2천만이 넘는 중국 청두시가 봉쇄된 지 14일 만에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두시 봉쇄와 해제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전하는 소식이 공식 보도보다 빨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두시 봉쇄 직전 공공기관 내부자 한 사람이 봉쇄 정보를 미리 유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봉쇄 해제 전날 밤에는 역시 관공서 내부자가 봉쇄 해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4일 밤 봉쇄 해제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몇 시간 전 내부 회의 사진 여러 장과 관련 자료가 위챗에 유포됐습니다. 일부 사진은 청두시 칭량구의 방역통제지휘사무소 회의 장면으로 회의 시간 중 칭량구 관리들이 휴대전화로 회의 내용을 몰래 촬영,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사진이 이미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에 청두시장의 경로,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문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최근 청두시는 가뭄, 폭염, 정전, 지진에다 도시 전면 봉쇄까지 겪으면서 중국 대도시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두시는 14일 추가 확진자 8명, 무증상 감염자 14명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청두시 청화구 얼센차오 공사장과 이빈시 이 중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온 뒤 적어도 1000여 명이 집단 이송돼 시설에 격리됐습니다. 청화구 얼센차오 현장의 한 소식통은 14일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자고 일하는 폐쇄루프로 관리되던 얼센차오 공사장에서 최초 3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400여 명이 이송 격리됐으며 이틀째 더 많은 사람이 이송됐다고 희망지성에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의 유명 배우 러자잉이 영국 여왕을 추모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중공 샤오퍼능의 집중 공격을 받자 15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영상을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러자잉은 최근 여왕을 애도하기 위해 주 홍콩 영국 영사관을 찾아 꽃다발 더미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추모사를 적었습니다. 그녀가 즉위했을 때 나는 7살이었다. 이 70년 동안 영국 여왕은 나의 어른이었고 내가 성장하고 늙어가는 세월을 함께했다. 그녀의 그늘 아래 홍콩은 지상의 축복받은 땅이었다. 한 묶음 꽃다발을 바치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여왕의 명성이 만세의 길이 빛날 것이다. 대상 무형, 아주 큰 것은 형태가 없다. 이런 추모가 애국심에 불타는 샤오퍼능을 자극했습니다. 러자잉은 이들의 원정 공격을 당하자 웨이보에 허리 굽혀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역사에 무지했다. 잘못했다. 나는 중국 여권을 오랫동안 지니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나는 중국인이고 영원히 조국을 사랑할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 작가 펑우가는 러자잉이 정말 잘못했다며 러자잉이 이 일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추모하고도 거짓 사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펑우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러자잉의 업적들은 확실히 여왕의 그늘 덕이라며 여왕은 러자잉뿐만 아니라 러자잉의 일가도 감싸 안았다. 1949년 러자잉이 중국 대륙에서 식민지 홍콩으로 도망친 것은 여왕의 그늘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당시 러자잉은 3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러자잉이 이 항구 도시로 오지 않고 그가 영원히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조국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가 광둥 오페라 월극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문혁식이 중공은 제왕장상 제자가인을 타도해 광둥 월극의 명배우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비판을 받았다며 어떤 전통극을 공연할 수도 배울 수도 없었던 그 시기에 러자잉 역시 8개의 붉은 모범극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왕의 그늘이 아니었으면 러자잉이 영국 배우 펀지화를 스승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겠냐며 러자잉은 여왕을 애도했고 그것을 사과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 역사를 잊은 무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입니다.